안녕하세요. 입시양명입니다. 정시 마감이 가장 빨랐던 대학은 서울대였는데요. 26일부터 28일까지 약 3일간 원서 접수가 진행되었죠. 접수 마감 날까지, 그러니까 마감 전날까지 서울대는 미달학과가 많아서 주목을 받았었죠. 2020학년도 서울대 정시 최종 경쟁률은 3.4대 1로 마감되었습니다. 2020학년도 서울대 수시 미등록 충원 인원은 총 175명이었어요. 그래서 이 인원이 정시로 이월되면서 정시 모집 인원은 최종적으로 859명으로 확정이 되었는데요. 요강상 정시 모집 인원이었던 684명에서 확대된 것으로 보여지죠. 지난해와 비교해 본다면 2월 인원이 42명 정도, 42명 정도 지금 줄어든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대는 수시 2월 인원을 이전 연도까지 해서 비교를 해보면요. 2016학년도에 154명, 2017학년도에 234명, 2018학년도 175명, 2019학년도 217명 이렇게 줄어들었다 늘어났다를 반복해서 해마다 반복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75명으로 수시 2월 인원이 확정이 됨에 따라 정시에서 인원이 좀 늘어나게 된 것이죠. 2019 정시에서 불수능이었다라는 어떤 판단 때문에 지역인재 추천, 지균이라고 하죠.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서 수능 최저를 맞추지 못해서 이제 탈락하게 되는 미선발 인원이 크게 늘어났었던 것으로 작년에는 보여지고요. 올해는 이런 지균 미선발 인원이 줄어들면서 수시 2월 인원도 지난해에 비해서는 다소 줄어들었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2020학년도 서울대 입시에서 그렇다면 수시 2월 인원이 가장 많이 발생했었던 학과는 어디였을까요? 인문계열보다는 역시나 자연계열에서 수시 2월 인원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연계열의 경우 다른 대학에 의과대학하고 중복 지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해서 중복 지원했다가 빠져나가는, 의대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재료공학부에서는 10명의 2월 인원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정시에서 가장 정시로 2월된 인원이 가장 많았던 학과를 찾아라 그러면 서울대 재료공학부였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외로는 이어서는 간호, 기계, 지구환경 등이 각 9명, 산림, 수의예과 각 18명, 생명, 식품영양, 화학생물 각 7명, 이런 식으로 자연계열 학과의 2월 인원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의대나 치의학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주목받는 자연계열의 최상위 단과 모집 대학인데 치의학과마저 2명의 수시 2월이 올해는 발생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수의학과는 8명 2월을 해서 정시에서 8명을 더 정원외로 이제 뽑았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2020학년도 수시 모집만 실시했었던 모집 단위도 있었죠. 예를 들면 이제 지구환경이라든지 디자인 공예, 또 동양화, 조소, 교육, 불어교육, 수의예, 치의학, 자유전공 이런 9개의 모집 단위는 워낙 수시에서만 선발하는 모집 단위였지만 수시 미등록 인원이 발생하면서 정시로 2월이 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정시에서 모집을 하게 되었고 사실 이런 학과들의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구환경 경우에는 9명, 또 수의학과는 8명, 자유전공은 3명, 동양화, 교육학과, 불어교육, 치의학과는 각각 2명의 정시 선발 인원이 모집이 되었고요. 또 디자인 공예전공, 조소, 미술대학 쪽은 각 1명으로 2월 인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워낙 계획에 없었던 정시 모집을 진행하게 되면서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인문계에서 그렇다면 자연계는 우리가 살펴봤지만 인문계에서 가장 2월이 많았던 모집 단위는 어디일까요? 일단 아동가족학부가 3명으로 워낙 7명으로 계획되었던 인원에 비해서 3명이 늘어나 10명을 모집하게 되었고요. 경제는 1명 2월이 돼서 원래 계획대로였던 50명에서 최종 51명으로 정시 모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국어교육 역시 1명으로 최종 11명, 또 인문광역은 1명으로 47명,
정치외교 1명으로 17명으로 정시 선발을 하게 되었죠. 서울대에서 면접을 실시하는 모집 단위는 어디일까요? 바로 사범대와 의대인데요. 원서 접수가 끝난 이후에 사범대와 의대를 지원한 학생들은 면접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면접일은 1월 2일부터 3일까지 면접조 발표가 이루어진 후에 진행이 되는데요. 의대 적성 인성 면접은 1월 4일, 사범계 교직 적성 인성 면접은 1월 7일에 면접을 실시하죠. 합격자 발표는 2월 4일에 있습니다. 2월 5일부터 7일까지 등록을 마친 후에 1차 충원 합격자 발표가 이어지는데요. 이 발표가 2월 10일에 있고요. 또 2차는 2월 13일, 3차는 2월 17일 오후 9시까지 발표가 됩니다. 이후에 충원은 개별 통지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지금 원서 접수가 이렇게 마감이 되면서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대는 이제 마감일 직전, 그러니까 27일 직전까지 미달된 모집 단위가 많아서 이슈가 됐었어요. 지원자가 0명인 그런 학과도 있었죠. 859명 최종 모집 인원에서 전체 2,922명이 28일 마감 이후에 이제 지원한 것으로 합계가 나왔고요. 또 이를 토대로 전체 인문계 자연계 통합하여 전체 경쟁률은 3.40대 1로 마감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올해 서울대에서 정시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학과는 어디일까요? 단과대학별로 세부 학과에서 가장 경쟁률이 높았던 학과, 낮았던 학과를 알아볼 텐데요. 우선 일반 전형만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드릴 거고요. 일반 전형을 기준으로 사회과학대학에서 가장 경쟁률이 높았던 학과는 지리학과였습니다. 8명 모집에 40명이 지원을 했는데요. 가장 경쟁률이 낮았던 학과는 경제학부였어요. 그래서 51명 모집에 131명이 지원했죠. 지리학과 같은 경우는요, 직전에 0.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었고요. 또 경제학부는 0.8대 1을 기록했었지만 최종 마감일에 지원자들이 몰리면서 이렇게 경쟁률이 가장 높은 학과가 지리학과가 되었습니다. 자연과학대학에서는 물리학 전공이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는데요. 7명 모집에 32명이 지원해서 4.57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자연과학대학에서 가장 낮은 경쟁률은 생명과학부였는데요. 생명과학부는 17명 모집에 55명이 지원해서 3.24대 1로 자연과학대학에서는 가장 낮은 경쟁률을 기록했죠. 마감 전날의 경쟁률은 물리학과 같은 경우에 1.0대 1이었어요. 그러니까 딱 1대 1이 된 상황이었는데도 학생들이 소신 지원을 했기 때문에 미달된 학과보다는 나는 그냥 물리학 전공을 할 거야 이렇게 지원한 학생들이 많아 보여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연과학대학에서 최종 경쟁률이 가장 높은 학과로 꼽혔고요. 또 생명과학부는 직전 날 0.29대 1을 기록했었는데요. 역시나 마지막 자연과학대학에서 최저 경쟁률을 기록한 학과로 남게 되었습니다. 공과대학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은 원자핵공학과였습니다. 원자핵공학과는 직전 마감 전날 0.57대 1을 기록했었던 학과인데요. 7명 모집에 최종 30명이 지원하면서 마지막 경쟁률은 4.29대 1을 기록했고요. 그래서 공과대학에서는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학과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마감 전 전기전자 정보가 0.4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해서 역시나 미달인 상황이었는데 마지막 최종 공과대학에서 최저 경쟁률을 기록한 것도 전기정보공학부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 학과 같은 경우에는 44명 모집에 83명이 지원하여 1.89대 1을 기록했습니다. 농업생명과학대학에서는 가장 높은 경쟁률이 응용생물화학과였습니다. 응용생물화학부는 14명 모집에 82명이 지원해서 5.86대 1을 기록했는데요. 마감 전날에는 응용생물화학부가 0.14대 1로 굉장히 저조한 지원율을 보였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지원자가 몰린 상황에서 가장 최고의 경쟁률을 기록한 학과가 되었습니다. 또 농생대에서 가장 낮은 경쟁률은 식품동물생명공학부였는데요. 최종 2.43대 1을 기록했죠.
14명 모집에 34명이 지원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식품동물생명공학부 역시 그러니까 마감 전날까지도 0.1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직전 날 이제 미달 상황이 조금 예감되는 그런 학과였지만 어쨌든 마지막 날 많은 학생들이 몰리면서 경쟁률은 최종적으로 2대 1 또는 이제 5대 1 이렇게 넘게 기록하게 되었던 것이죠. 좀 전에 우리가 수시에서만 선발을 하는 모집 단위에서 미등록 충원이 발생하여 미등록 인원이 발생하여 정시로 이월된 모집 단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미술대학이었어요. 미술대학에서의 디자인학부 공예전공과 동양화 전공이 이에 해당됐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치열한 경쟁률을 보였었던 학과입니다. 디자인학부 공예전공은 1명을 모집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원자가 27명이 몰려서 2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동양학과는 2명 모집에 16명이 지원해서 전체 8대 1의 경쟁률로 마감이 되었죠. 미술대학은 마감 전날도 모두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었어요. 마감 전날까지도 공예전공은 10대 1이었고 동양학과는 4대 1이었거든요. 그런데 거의 2배 가까운 인원이 마지막 날 더 몰리면서 가장 치열했었던 그런 학과로 보여집니다. 역시나 이제 소신 지원한 그런 대학 중에 하나. 그리고 정시에서 워낙 선발 인원이 없었다가 수시 미등록으로 인한 선발 인원이 생기면서 학생들이 많이 모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범대학에서는 불어교육과의 경쟁률이 가장 높았는데요. 2명 모집, 역시나 불어교육과도 수시 모집에서 이제 2월 인원이 발생해서 정시에서 선발하게 된 경우죠. 2명 모집에 23명이 지원해서 11.50대 1을 기록했습니다. 사범대학에서 가장 낮은 경쟁률은 수학교육과였는데요. 8명 모집에 14명이 지원해서 1.7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마감 전날까지도 이제 불어교육과는 1.5대 1의 경쟁률, 그러니까 배수를 이제 채우는 그런 상황이었고, 수학교육과는 0.5대 1의 경쟁률로 미달 상황이었죠. 생활과학대학에서는 아동가족학 전공이 10명 모집에 51명이 지원했어요. 그래서 5.1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요. 반면 식품영양학과는 17명 모집에 34명이 지원해서 2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아동학과는 마감 전날 0.3대 1이었고요. 식품영양학과는 마감 전날 0.41대 1을 기록했었죠. 서울대에서 이제 의치수, 그쵸? 의학과, 그 다음에 의예과, 그 다음에 치의학, 수의학, 이렇게, 인기 높은 이제 자연계열의 최상위 학과들인데, 수의학과는 8명 모집을 정시해서 했어요. 올해는 35명의 지원자가 몰려서 4.3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요. 의예과는 30명 모집에 83명이 지원해서 2.77대 1의 경쟁률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치의학과는 2명 모집에 21명이 지원했는데요. 10.5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죠. 마감 전날 수의학과는 1.50대 1이었고 의예과는 1.53대 1, 치의학과는 5대 1로 경쟁률이 높았는데요. 서울대 같은 경우는 다른 모집 단위들은 사실 마감 전날까지도 정원을 차지 못하는 미달 상황이었는데 이런 의예과나 수의학, 치의학과 같은 경우에는 워낙 소신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첫날부터 경쟁률이 오르기 시작해서 마감 직전까지도 미달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었죠. 역시나 이제 자연계 최상위 학생들의 소신 지원 성향이 뚜렷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외에 서울대에서 또 인기 있는 자유전공 학부가 있죠. 자유전공 학부는 3명 모집에 29명이 지원해서 9.67대 1의 경쟁률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인문계열 전체 인문계열로 뽑는 인문계열 학부는 47명 모집에 127명이 지원하여 1.70대 1로 마감되었는데요. 자유전공 같은 경우에는 원서 접수 직전까지도 3.6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었고요. 인문계열은 0.51대 1로 정원을 차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었죠.
역시나 이제 인기 높은 학과 같은 경우에도 소신 지원 성향이 뚜렷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올해의 이제 우리나라의 어찌 보면 최고 학부라고 보여지는 서울대의 정시 결과를 보니까 올해 수능에서 학생들이 많이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최상위 대학에 지원하는 인문계나 자연계열의 성적선이 높은 그런 학생들은 소신 지원을 하는 성향이 뚜렷했다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감 전날 서울대의 최저 경쟁률은 조경 지역 시스템 공학부였어요. 지원자가 없었죠. 그래서 마감 전날까지도 0.00대 1의 경쟁률을 보였었고 원서 접수 마감일 지원자가 몰리면서 15명 모집에 40명이 지원해서 최종 2.67대 1로 마감되었습니다. 이렇게 서울대 정시 지원을 보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위권 학생들의 눈치 싸움이 올해는 좀 치열하구나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 전반적으로 이제 수능을 치룬 이후에 작년보다는 좀 평이했었던 시험이었다라는 평가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수능을 잘 본 학생들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응시 인원이 줄어든 점,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재학생, 재수생들 중에서 모의고사보다 성적이 떨어진 학생들이 좀 많았었던 점,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결과적으로 서울대 경쟁률이 역대 최저를 기록했었던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